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복습해보면, 우리가 이제 등식이라는 걸 배웠었지, 중학교 때. 이 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좌변과 우변을 등호로 연결한 식이 등식이었었고, 이 등식의 종류에는 바로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고, 특히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그 방정식 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즉 x에다 어떤 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바로 이제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등식이 아닌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건데, 이 부등식은 좌변과 우변을 이제 부등호로 연결한 식이 바로 부등식이고, 이 부등식의 종류에는 또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지. 그러니까 이 조건부등식은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등식이야. 그래서 특히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범위를 바로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고, 이 절대부등식은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즉 x에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바로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야. 결국 이 방정식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조건부등식 개념이고, 다음에 항등식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걸 배울 텐데, 어차피 이제 절대부등식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을 쭉 한번 분류를 해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빼보는 방법이지. 두 수를 빼서 얘가 양수가 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A 빼기 B가 0이 된다면 결국 A와 B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고, A에서 B를 뺀 게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B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이 A와 B라는 숫자가 절대값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호를 포함한 그런 숫자야. 자, 그럴 때는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빼는 건데, 근데 항상 제곱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아무거나 제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A와 B가 모두 이제 양수일 때만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제곱에서 제곱을 뺀 게 얘가 양수가 되면 결국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얘가 0이 되면 A와 B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고, 제곱에서 제곱을 뺀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B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A와 B가 아주 엄청나게 큰 숫자야. 그럴 때 이제 B를 이용하는 건데, 이 B를 이용할 때도 A와 B가 먼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만약에 B분의 A가, 이 B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얘는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B분의 A가 1이 되다면 결국 얘는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분의 A가 1보다 작다면 얘는 이제 B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그래서 빼는 방법, 그리고 절대값이나 근호를 포함한 식일 때는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 근데 제곱을 할 때는 꼭 같은 부호, 즉 A와 B가 양수일 때 좀 조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수인 경우야. 이런 때는 바로 B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같으면 A와 B가 같다. 그런 얘기고, 1보다 작으면 B가 더 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자.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건 지우고 들어가자. 예제 17번이네. 17번에 A와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지. 자, 1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과 4AB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절대부등식 성립이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증명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바로 4AB를 빼보면 되겠다. 그래서 빼보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AB가 나올 거고, 결국은 여기가 A제곱 요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지.
근데 이 A와 B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실수고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결국 A-B의 제곱, 즉 여기에서 요거에서 요걸 뺀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단 여기에서 지금 이 A-B가, 즉 A와 B가 같은 경우, 즉 A-B가 0일 때 바로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 절대부등식에서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자, 2번은 이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A 플러스 B 전체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건데, 일단 숫자에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뺄 건데, 일단 제곱을 해서 뺄 때는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을 해서 빼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요건 지우고. 자, 그러면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 요 전체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을 빼서 결과를 보자.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전에 우리 절대값 기호에서 이런 성질이 있었지.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똑같은 거고,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B는 얘는 바로 A, B의 절대값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A 제곱이 그냥 A의 제곱이고,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그냥 절대값 AB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되고,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다음에 A 플러스 B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 전체 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요 부분 사라지고 요 부분 사라져서 결국은 2의 AB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또 2로 묶으면 여기는 AB의 절대값 마이너스 AB라고 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알고 있지. AB의 절대값은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부분이 이 절대값 AB가 요 A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거기서 두 배를 하더라도 이 결국은 요 부분이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단 여기서 이제 절대값 AB하고 여기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요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요 절대등식인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바로 절대값 A 플러스 B 요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등호는 요 절대값 AB가 AB일 때니까 결국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자, 확인 체크 이제 100번을 보자.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 무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고, 자, 1번에 보면,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 AB 플러스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자, 이건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앞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할 때 다뤘던 내용이 생각나네. 먼저 요식 말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좀 다시 해보게. 자, 보면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런 거 있었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자, 얘는 우리가 여기다 두 배를 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였고, 각 항에다 두 배를 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똑같은 식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고, 여기를 이제 여기는 2a제곱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지. a제곱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앞에 먼저 적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b를 적고, 다음 2b제곱 중에 하나도 여기에다가 적고, 그러면 2b제곱 하나 더 적으면 2b제곱 완전히 해결이 된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bc 적고, 얘 해결이 됐고, 얘 해결이 된 거지. 다음에 C제곱 중에 C제곱 하나 적고, 또 뒤에 C제곱 적으면 얘도 해결이 된 거고,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CA를 적으면 얘도 해결이 된 거고, 근데 앞에서 이 2A제곱인데 A제곱 하나밖에 안 적었으니까 뒤에다가 A제곱을 하나 더 적으면 이제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이 여기에 완전제곱식, 얘도 완전제곱식, 얘도 완전제곱식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식이 2분의 1에 바로 A-B의 제곱, 다음에 B-C의 제곱, 또 C-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A와 B가 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 C가 실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결국 요 주어진 요 식이 바로 2분의 1 곱해도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단 이제 등호는 바로 얘가 0이 되고 즉 A와 B가 같고 또 B하고 C하고도 같고 C하고 A도 다 똑같아야지 등호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A 콜 B 콜 C가 모두 같아야 이제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A가 결국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결국은 요 부분을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국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바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콜 B 콜 C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자,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바로 여기 있는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유난히서로 곱한 것들의 합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1번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 지금 여기 보면 1번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제 1이 바로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2개 곱한 AB, 2개 곱한 B, 또 2개 곱한 A,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바로 이런 성질에 의해서 1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자, 1번은 이제 해결이 됐고, 다시 2번을 보자. 자, 2번은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A-B의 절대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런 이제 증명하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우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여기 있는 좌변이 얘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지.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좌변이 음수가 되는 경우라면 여기는 양수기 때문에 제곱에서 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곱에서 빼려면 같은 부, 즉 여기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인 경우에만 제곱에서 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만약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제곱에서 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요 좌변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어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제 좌변이 양수가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아서 좌변이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좌변이 양수, 우변은 양수니까 제곱에서 빼도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좌변 제곱해 보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요거의 제곱에서 바로 우변 절대값 A - B 전체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자. 그러면 자,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는 한 절대값 기환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 다음에 절대값 A - B 전체 제곱은 그냥 A - B 전체 제곱 똑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 B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요 남겨진 부분을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요 앞에는 절대값 A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었지. 우리가 절대값 A, 어떤 수 A의 절대값은 그냥 이 A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AB의 절대값은 요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요 부분이 결국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됨을 알 수 있지. 얘가 0보다 작다, 같다가 됨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곱에서 제곱을 뺀 결과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요 뒤에 있는 요게 바로 요 앞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결국은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 B가 더 커서 결국은 여기 있는 좌변이 바로 음수가 되는 경우야. 즉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좌변은 음수가 되는 경우고,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좌변은 음수고 우변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좌변이, 즉 좌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우변에 있는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도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두 번째 경우도 이렇게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A-B의 절대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고. 자, 이 절대분식에서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요 경우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여기 절대값 AB와 AB가 같은 경우에 이제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단 여기다가 등호는 요 절대분식에서의 등호는 AB의 절대값이 바로 AB와 같은 경우고, 근데 이 경우는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 경우 성립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101번을 보자. 자, A와 B가 양수일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자, 이 부등식은 일단 우리가 그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도 양변 제곱해서 이제 푸는 경우고, 여기가 좌변도 양수고, 지금 우변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지. 자, 그러면 좌변을 제곱을 하면 2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다음에 우변을 제곱하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요거를 제곱해서 빼는 거지,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 2A 플러스 2B, 다음에 마이너스 A,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2A 마이너스 A니까 결국 A가 나오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가 나오고, 다음에 2B 빼기 B니까 플러스 B가 나오지. 근데 A와 B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라는 거는 루트 A 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2 루트 A 루트 B가 나오고, B도 마찬가지로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요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제곱해서 요 뒤에 걸 제곱해서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루트 A 플러스 B가 결국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은 경우니까, 즉 등호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은 경우고, 근데 A와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제 18번은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양수 A, B에 대해서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먼저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라는 건 바로 루트 A, B가 바로 기하평균이지. 그래서 이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양변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더 많이 사용할 거고,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등호는 바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해볼게.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어떤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을 때 바로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곱이, 이거 다른 색으로 할까? 이번에 곱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는 거야. 곱이 어떤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두 상수가 아니라 두 문자의 합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직접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련된 그 대수학적 증명이라든가 기하 증명, 다음에 이 기하평균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선생님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고, 그럼 직접 문제를 풀자. 자, 1번을 보자. 자,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자, 곱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고, 이 X와 Y의, 즉, 두, 문자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힌트가 나와 있지. 즉, 양수가 나와 있고, 다음에 곱이 일정한 상수일 때, 요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힌트가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x 플러스 2y 최소값이니까 x 플러스 2y 얘는 바로 2 루트 a, b니까 바로 곱하면 2xy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 xy가 8이니까 여기 있는 xy에다 8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2 루트 16이 돼서 여기가 바로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이 x 플러스 2y가 바로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당연히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시 2번을 보자. 자, 2번에 보면 요번에는 똑같이 x하고 y가 양수인데 2x 플러스 3y, 즉 어떤 문자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산술 기하평균을 쓰라는 힌트가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자, 그럼 보면 2x도 양수고 3y도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2 루트 a, b니까 바로 곱하면 6xy가 나올 거고, 근데 문제에서 2x 플러스 3y가 바로 12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2 루트 6xy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바로 xy의 최대값이니까 xy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2로 나누면 6이 되고 루트 6xy지. 근데 얘도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 성립이 될 테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36이 되고 여기는 6xy가 되고 결국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xy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xy의 범위가 바로 xy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지. 단 이때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2x와 3y가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고, 2x하고 3y 같다는 얘기는 결국 얘와 같은 게 더해서 12가 나왔다는 얘기는 2x가 6이 되는 거고 3y도 6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x는 3, y는 2일 때 바로 최대값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확인 체크 102번을 보자. 자, 양수 AB에 대해서 지금 AB가 3일 때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을 M, 그때 AB의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요 식의 값을 이제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이제 힌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먼저 이 양수 AB라는 말이 있고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한 상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 변수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테니까 결국 얘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와 B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3A도 양수, 4B도 양수가 될 테니까 결국 이제 산술 기하 평균 써보자. 그러면 3A 플러스 4B는 항상 2 루트 AB니까 얘랑 곱하게 되면 12AB보다 커나 같다 이제 식이 성립이 될 거고, AB의 곱이 3이 되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바로 2, 6에 1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네. 여기서 이 3A 플러스 4B의 범위가 바로 12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써보면 이 3A 플러스 4B가 항상 이제 12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 M은 바로 12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M이 12가 된다는 얘기, 바로 얘가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이 산술 기하평균에서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는 바로 3A하고 4B가 같은 경우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해서 12가 나온다는 얘기는 3A가 12가 되고, 다음에 3A가 12가 아니라 바로 6이 되는 거지. 3A는 6이 되고 4B도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2가 될 거고 B는 바로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그때 A의 값을 알파라고 했고 B의 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바로 12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3이 되지. 그래서 1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31이 되겠네. 자, 또 103번을 보자. 자, 양수 AB에 대해서 9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36일 때 바로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뭐 당연히 이제 기하평균이 눈에 보이지. 자, 그러면 이 9A제곱도 양수, B의 제곱도 양수가 될 테니까 결국 9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 루트 AB가 되는 거니까 9A제곱 B의 제곱이 성립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9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36이니까 36이 되고, 여기 3 나가면 6이 나오고, A제곱 B제곱이니까 AB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6으로 나누면 6이 되고, 여기는 AB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AB의 범위가 바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B의 최대값은 당연히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그때 A와 B의 값도 구해보면 9A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호 성립된다는 얘기는 9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결국 9A제곱과 B의 제곱이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9a제곱 b제곱이 바로 36이기 때문에 결국 9a제곱은 18, 다음에 b의 제곱도 18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a제곱은 여기가 2가 되고 a는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만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는 루트 2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b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지만 b도 양수니까 3 루트 2만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루트 2고 다음에 b가 3 루트 2일 때 바로 a, b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또 104번을 또 보자. 자, x도 양수, y도 양수이고 지금 3x 플러스 y가 6, 즉 합이 일정한 값이 나왔을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 3x 플러스 y 6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의 요거의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 조건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을 일단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y분의 3x 플러스 y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3x 플러스 y 6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얘는 이런 얘기잖아. xy분의 6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는 분자가 상수로 일정하니까 결국 이 수가 최소가 되려면 분모 xy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주어진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얘를 식을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최대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조의 조건식에서 x하고 y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산술기하평을 써볼게. 3x 플러스 y가 바로 2 루트 ab니까 3xy가 되는 거고, 다음에 3x 플러스 y 6이니까 요분이 6이 되니까 6이고 2 루트 3xy가 되고, 2로 나누면 3, 여기가 루트 3xy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얘도 양수가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여기는 3xy. 그래서 결국 이 xy가 그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xy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xy의 최대값이 바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 xy분의 6의 최소값이니까 3분의 6.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그때 xy 값도 구해보면 이 xy가 이제 3이 되는 등호 성립할 때는 바로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3x하고 y가 같은 거고, 이 3x 플러스 y가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3x는 3이 되는 거고 y도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는 1, y는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최소값은 2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때의 x의 값은 얼마가 돼? 1, 그리고 y가 2일 때 바로 x분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예제 19번을 보자. 지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ab 플러스 여기가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일단은 여기는 상수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결국 이 식의 값은 요 ab와 ab분의 4에 의해서 결정이 텐데, 요 부분이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분이 어떤 일정한 상수가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빨갛게 쳐진 부분은 바로 이 루트 ab보단 크거나 같은 거니까 ab 곱하기 ab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상수 5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5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여기가 바로 이 9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 주어진 요 식의 값을 전개했더니 얘가 나온 거고, 이 식이 바로 9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9가 되는 거고,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해 보면 산술 기하 평균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빨갛게 친 부분이 산술 기하 평균이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ab와 ab분의 4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여기 산술 평균 4가 된 거니까 요거하고 얘가 똑같이 나온 거니까 각각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 b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즉 a, b가 2일 때 바로 최소값 9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이제 20번을 보자. 지금 x가 1보다 클 때 지금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식을 이제 약간 변형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보면 여기에 지금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얘랑 이제 곱해서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분모는 이 분수식에서 이 분모는 맘대로 변형할 수가 없고 요 식을 바로 이제 x 마이너스 1이 약분되게끔 이제 변형을 하면 되겠지. 자 변형을 해보면 요 x 4x에 이제 계속 4로 묶으면 요 약분이 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을 쓸 거고, 자 그럼 요 식이 4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4x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뒤에다 4를 더해서 똑같은 식으로 변형을 할 거고,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4가 있던 거 요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결국은 지금 x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분이는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형태지. 자 그러면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의 꼴이 됐고, 그럼 얘는 항상 지금 산술 기하 평균은 요거하고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2 루트 AB니까 4의 x-1 곱하기 x-1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에 4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4를 더하면 이제 부동호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요 약분이 돼서 바로 4 더하기 4, 8이 나올 거고, 결국 요 주어진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등호가 이제 8이 될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등호는 바로 4의 x-1 요거하고 바로 x-1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돼서 그때 최소값이 이제 8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얼마가 나온 거냐면 얘가 이제 4가 나온 거니까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가까이가 얼마?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풀어보면 결국은 얼마냐면 여기서 풀어보자. 요거하고 요걸 풀면 x-1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x는 2분의 3이 되겠지. 즉 정리를 해보면 요 주어식은 x가 2분의 3일 때 바로 최소값 8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다음에 또 105번을 보자.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주어진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일단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여긴 9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는 B분의 3A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는 A분의 12B가 나올 거고 다음에 뒤는 바로 4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식의 값은 바로 요거하고 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상수 13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A와 B가 양수니까 지금 이 부분도 양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양수고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상수꼴이 나오는 거니까 바로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빨갛게 된 부분을 우리 산술 기하평균에 써보면 이 루트 바로 암산하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AB 약분이 돼서 36 바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산술 기하평균이 된 거고, 뒤는 이제 13이니까 상수 13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12 더하기 13, 25가 나올 거고, 그때 최소값이 바로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등호는 언제 형성이 되는 거냐면 바로 B분의 3A하고 바로 A분의 12B가 같을 때고, 그 같은 값이 요 값이 지금 12가 나오니까 각각이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면 자, 얘하고 얘를 풀자. 그러면 3A는 바로 6B가 된 거고, 결국 우리 B분의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될 때지. 그래서 B분의 A가 2가 될 때 바로 최소값 25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또 106번을 보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바로 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여기 있는 분모는 왜 변형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x 플러스 2의 꼴로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3으로 묶고 x 플러스 2가 되면 자 3x 여기가 3x 6인데 여기는 5지. 그러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1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제 똑같은 식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이 지금 요 식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결국은 x가 여기다가 좀 지우자. x가 바로 x 플러스 2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2 루트 ab가 될 테니까 곱하면 이제 9가 나올 거고, 여기는 상수 마이너스 그대로 빼주면 되지.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냐면 600이니까 5가 나오는 거고,
그때의 최소값이 바로 이제 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 또 x값을 구해보면 이 3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분의 3이 같을 거고 요 부분이 바로 지금 6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하나하나가 바로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좀 풀어보면 x 플러스 2는 1이 나올 거고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x가 마이너스 1 때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5가 된다라는 거지. 이제 21번은 이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관련된 문제인데, 잠깐 좀 정리 좀 하자. 자, 우리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이 A, B, X, Y가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에서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항상 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바로 여기는 A와 요 X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B하고 Y를 곱한 요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다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바로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관련된 증명 문제, 즉 대수학적 증명과 그리고 기하학적 증명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를 보자. 자, 1번서부터 보면 일단 이제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바로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 y가 바로 여기에 x, y가 있고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이제 따로 묶어내면 되겠지. 즉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바로 4x 플러스 3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16 플러스 9니까 25가 나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가 될 거고 이 부분이 바로 4x 플러스 3y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4x 플러스 3y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4x 플러스 3y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 4x 플러스 3y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최대값은 10이 되는 거지. 단 이때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는 거냐면 바로 4분의 x하고 5분의 y가 같을 5가 아니구나. 5가 아니라 3이 되겠지. 3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뭐 간단한 거니까. 자, 2번에 보면 3x 플러스 4y가 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마찬가지로 이 x, y의 개수를 끄집어내면 3의 제곱, 다음에 4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가 바로 3x 플러스 4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 자, 얘를 계산해보면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제곱과 y제곱의 이제 범위가 나올 거고 다음에 3x 플러스 4y가 바로 5니까 5의 제곱 25가 나오겠지. 양변을 25로 나누면 x제곱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등호가 성립될 때 최소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때 등호는 바로 3분의 x와 4분의 y가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되는 거지. 다음에 또 107번을 보자. AB가 실수일 때, 즉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0이고 이때 2A 플러스 4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A와 B의 개수를 또 끄집어내면 2의 제곱, 4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A의 제곱, B 제곱이 되고 얘가 항상 2A 플러스 4B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4 더하기 16이니까 여기가 20이 나올 거고 20 A제곱 B제곱이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A 플러스 4B의 이제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리고 결국은 이 2A 플러스 4B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00이니까 마이너스 10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10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 루트 2고 이때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2분의 A와 4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고 얘는 결국 B가 요걸 다시 쓰면 이제 B가 2A일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요 내용은 결국은 B는 얼마? 2A일 때 성립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다음에 또 2번을 보자. 뭐 계속 같은
같은 문제라서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아. 자, 2a 플러스 5b가 29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2의 제곱 5의 제곱이고 a제곱 b의 제곱. 얘가 항상 2a 플러스 5b 전체의 제곱보다 크나 같은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4 더하기 29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제곱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5b가 29니까 29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29로 나누면 이렇게 하나 남지. 그래서 결국 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29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때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29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등호는 2분의 a하고 다음에 5분의 b가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 되는 거지. 또 108번을 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3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6일 때 a의 값을 구하래. 단 a는 양수라고 했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수를 적어보면 3의 제곱, 2의 제곱이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항상 바로 3x 플러스 2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9 플러스 4니까 13이 나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a니까 13a가 될 거고, 다음에 3x 플러스 2y가 우리가 구하려는 거지, 이렇게. 3x 플러스 2y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 이 3x 플러스 2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3a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에 루트 13a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데, 이 최대값과 지금 최소값의 차가 2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요걸 뺀 그 값이 바로 26이 나오는 거니까, 루트 13a에서 마이너스 루트 13a를 빼면 바로 결국은 2 루트 13a가 나올 거고, 그 값이 바로 얼마? 26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루트 13a는 13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13a가 바로 13의 제곱이 돼서 결국 a는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제 22번을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수직인 두 벽면사를 지금 길이가 이렇게 20m인 철망으로 이렇게 막은 이런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 닭장의 가로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이제 b라고 놓으면, 일단 여기가 지금 20m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결국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바로 400일 때 이런 거지. 이런 조건일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ab, 요거에 바로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로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a와 b는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거잖아. 여기가 양수 더하기 양수, 즉 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문자들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써보면,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바로 2 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바로 40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루트 a제곱 b제곱은 a와 b가 양수니까 그냥 2ab가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200이 되고 여기는 ab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2분의 1 ab의 최대값이니까 양변에 다 2분의 1을 다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은 여기가 100이 나오고 여기는 2분의 1 ab가 되겠네. 결국 이제 이 2분의 1 넓이, 삼각의 넓이의 범위가 바로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결국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a와 b의 값도 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즉 등호 성립할 때는 요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니까 결국 a제곱과 b의 제곱이 같을 때 이 각각이 바로 200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 a와 b는 얼마가 되냐면 1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즉 a와 b가 여기가 요 a와 b의 길이가 10루트 2, 10루트일 때 이 넓이 최대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라는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109번을 또 보자. 자, 길이가 지금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대.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의 그 최대값과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단 철사의 크기는 무시한대.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였냐면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라고 놓자. 근데 조건이 지금 이 전체 여기 있는 요 까만색으로 둘러싸인 요 둘레의 길이가 전부 40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A하고 A가 두 개니까 2A가 되고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2A 플러스 5B가 바로 둘레 4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결국은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또 A의 값도 구해라 이런 얘기지. 그때 최대가 될 때 A 가로의 길이도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A와 B는 길이니까 A, B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면 2A도 양수, 5B도 양수고 문자 원체 합이 나와 있을 때 문자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지. 자, 써보면 2A 플러스 5B가 항상 2 루트 두 개를 곱하면 10A보다 커나 같은 거고 자, 2A 플러스 5B가 여기가 40이 된 거고 여기는 2 루트 10AB가 된 거지. 이렇게 양변 2로 나누면 20이 되고 여기는 루트 10AB가 되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400이 될 거고 여기는 10AB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AB의 범위는 10으로 나눈 거니까 40이 되고 여기는 AB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 AB의 범위는 4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바로 최대값은 바로 40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A와 B는 바로 얘하고 얘가 같을 때니까 2A하고 5B가 같을 때고 그 2A, 5B가 40이니까 각각이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2A가 20이니까 A는 10이 나오고 B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가로의 길이만을 구하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 A가 바로 10이지. 즉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 여기가 10이 되고 세로가 4가 될 때 이 넓이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이 바로 40이 된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110번을 또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놓자.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 부분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제한 조건이 여기도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봐. 여기가 지름이 되는 거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된다는 거 우리 저기서 배워서 알고 있지? 여기 이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 제한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바로 4의 제곱 16일 때 이렇게 될 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둘레 길이니까 2A 플러스 2B 요거에 바로 뭐야?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결국 이거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16이고 그 다음 여기 2a 플러스 2b니까 요 개수로 따로따로 끄집어내고 얘하고 얘를 따로따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얘가 항상 2a 플러스 2b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2의 제곱, 2의 제곱 8이 나올 거고 곱하기 여기가 a제곱, b제곱이 지금 16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바로 2a 플러스 2b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2a 플러스 2b의 범위니까 제곱을 떼어버리면 2a 플러스 2b는 여기 2루트2고 4니까 바로 8루트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루트2보다는 크거나 같고 8루트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야? 8루트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8루트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A와 B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지. 자, 우리는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2분의 A와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분의 B가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2분의 A와 2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아예 A와 B의 값을 다 구해보자. 즉, 2분의 A와 2분의 B 같을 때 이제 8루트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와 B가 같은 거지. 근데 이 8루트는 바로 여기 있는 요 직사각의 둘레의 길이가 8루트이고, 요 A와 B가 즉 가로, 세로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결국 얼마? 2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A도 2루트 2, B도 2루트 2인 바로 정사각형이 될 때 그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바로 8루트 2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